두 번째 과목 승강기 보수입니다. 승강기 보수는 크게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로프식 승강기, 두 번째는 유압식 승강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승강기를 보수하게 될 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프식 승강기 중에서 와이어 로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관상용, 즉 칼을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되는 이 와이어 로프에 대해서 첫 번째 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은 우리가 앞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와이어 로프라고 하는 것은 이 심선이 모여서 스트랜드를 이루고 스트랜드가 모여서 결국에는 와이어 로프를 이룬다고 했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그 앞에서 보았던 이야기가 그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와이어 로프의 꼬임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었죠.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게 된다면 이 와이어 로프에서 스트랜드와 그 다음에 로프의 꼬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냐 다른 방향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었고, 다른 것이 바로 보통 꼬임이고요, 같은 것이 랭 꼬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래 부가 설명에도 되어 있는데, 보통 꼬기라고 하는 것은 스트랜드 꼬는 방향과 로프의 꼬는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꼭 기억하자 라고 했었죠.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와이어 로프에 관련된 일반적인 규정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와이어 로프의 직경, 즉 지름은, 요즘에는 이제 지름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지름은 공칭 8mm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부, 끝나는 부분은 한 개마다, 로프 한 개마다 강제 소켓에 바비트 채움, 클램프 고정 또는 이와 같거나 그 이상인 방법으로 반드시 고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 로프는 반드시 두 가닥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한 가닥은 사용할 수 없고요. 반드시 우리가 안전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서 두 가닥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포지티브 구동식 엘리베이터, 건동식, 그냥 그 자체가 감아버리는 방식. 자, 그런 것은 모두 다 압축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모두 다 풀었을 때 1 플러스 2분의 1, 즉 한 바퀴 반의 로프가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터가 구동돼서 칼을 들어 올리게 되는데, 칼가 최하단에 있게 됐을 때 여유 있는 선이 조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바퀴 반 정도는 더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안전율에 대한 겁니다. 이 안전율에 대한 개념이 중요한데요. 파괴 강도를 허용 응력으로 나눈 것. 무슨 얘기냐? 여러분, 어떤 이렇게 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줄에 최대 걸리는 부하가 한 1000kg 정도 된다고 한번 해보죠. 1톤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 얘기는 1톤이죠. 1톤이 걸리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실제로 여기에 사용하는 이 로프는 딱 1톤만 버티면 될까요? 아니에요. 좀 여유를 두어야 할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유를 한 3배 정도 두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와이어 로프는 한 3톤 정도까지 버틸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때 이것을 우리가 안전율이 얼마다? 안전율이 3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즉 파괴 강도, 파괴되는 것은 3톤이고요. 허용되는 것은 1톤이니까 1분의 3 해서 안전율이 3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즉 안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몇 배를 더 버틸 수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종 와이어 로프의 안전율을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권상용 와이어 로프, 일단 이렇게 올리고 내리는 와이어 로프는 2번일 때는 16, 그 다음에 3번일 때는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수 체인일 때는요, 여기가 10이고요. 그 다음에 과속 조절기 로프는 8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배우는 것이 승강기 보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현수 로프, 그 다음에 과속 조절기 로프에서 파손 상태들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데요. 항상 중요한 것은 파손 상태는 어느 부분을 점검해야 되냐면, 가장 심하게 손상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부분을 측정하면 안 되겠죠. 가장
안 좋은 곳 확인해야 되고요. 여기 마모미 파손 상태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선의 파단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소선의 단면적이 원래 소선 단면적이 70% 이하가 되어 있거나 그럴 때는 문제가 된다. 소선의 파단이 한 개소 또는 특정의 꼬임에 집중되어 있을 때 또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모 부분의 와이어로프 지름, 마모되지 않은 부분의 와이어로프 직경의 90% 이상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왼쪽과 오른쪽은 각각 마모 및 파손 상태와 오른쪽은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풀리에 대한 겁니다. 풀리는 권상 도르래 풀리 또는 드럼과 현수로프의 공칭 직경 사이의 비는 스트랜드의 수와 관계없이, 자 여기 중요한 말입니다. 40 이상이어야 한다. 요거 우리가 꼭 한번 기억하고요. 포지티브 구동식 엘리베이터의 로프 감기 조금 전에 설명을 했었는데, 카가 완전히 압축된 완충기에 전지하고 있을 때, 즉 최하층에 도달했을 때, 최하 지점에 도달했을 때 드럼 홈에는 1 플러스 2분의 1권, 즉 한 바퀴 반의 로프가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또 로프는 드럼의 한 겹으로만 감겨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드럼이 있을 때 이 드럼에 감기는 것이 이쪽 감기고 그 다음에 또 감겨서, 자 이렇게 계속 감기게 될 텐데, 이 감기는 것이 서로 겹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로프가 서로 겹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로 로프의 마찰에 의해서 손상이 더 가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홈에 연관된 로프의 편향각은 뭐 4도 이하야 된다. 이건 조금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꼭 여기서 한 겹만 감아야 된다. 그 다음에 2분의 1 권의 로프가 남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스트랜드 수와 관계없이 공칭직경 사이의 비가 40 이상이어야 된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승강로에 대한 규정들을 한번 보죠. 승강로는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균형추 같은 것이 오르고 내리는 공간을 우리가 승강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승강로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베이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주위와 구분되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의 승강로는 불연 재료 또는 내화 구조의 벽, 바닥이나 천장으로서 다른 건축물의 부분과 반드시 구분되어야 되고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대 이상의 엘리베이터가 승강로에는 서로 다른 엘리베이터의 움직이는 부품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승강로에 엘리베이터 카가 2대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반드시 서로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동작을 확보하여야 됩니다. 여기서 칸막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수직면에는 승강장 문의 문턱에 직접 연결되어야 된다. 수직면의 폭은 카 출입구 폭에다 양쪽 모두를 25mm를 더한 값 이상이어야 된다. 자, 이제 만약에 뒤에서 어떤 더한 값 나오게 된다면 이때는 25mm를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 가볼게요. 승강로는 엘리베이터 전용으로 사용되어야 된다. 승강로는 절대 다른 환기구라든지 다른 전력용 케이블을 이동하는 용도로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와 관계가 없는 배관이나 전선 또는 장치 등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죠. 다만 조금 예외 규정을 한번 더 보죠. 다음과 같은 설비는 포함될 수 있으나 엘리베이터의 안전한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기 난방 및 고압 온수 난방을 제외한 엘리베이터 승강로를 위한 냉난방 설비가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증기 난방이나 고압 온수 난방, 이 공조 냉동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온수 설비들을 위한 설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거는 승강로를 위한 것 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방 관련 법령에 따른 화재 감지기 본체 및 비상 방송용 스피커, 그 다음에 카 내에 설치되는 CCTV 전선 등의 설비, 카 내에 설치되는 모니터 전선 등에 관련된 설비. 그러니까 사실상 엘리베이터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승강로 천장의 가장 낮은 부분 사이의 수직거리는 1.0 곱하기 0.035 V제곱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자, 점검문은 폭 0.6m 이상, 높이 1.4m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승강로의 조명은 어떻게 될까요? 승강로에는 모든 문이 닫혀 있을 때 카 지붕 및 피트 바닥 위로 1m 위치에서, 자 여기 좋은 얘기입니다. 조도 50룩스 이상의 영구적으로 설치된 전기 조명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승강로가 아예 깜깜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승강로에도 적당한 조도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밝을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사물을 분간할 수 있을 정도의 조도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자, 피트에는 다음과 같은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승강로의 가장 아랫부분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피트 출입문 및 피트 바닥에서 조작할 수 있는 정지 장치, 그 다음에 콘센트, 그리고 피트 출입문을 열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승강로 조명을 전멸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카와 카 출입구를 마주하는 벽 사이의 틈새는 어떻게 될까요? 승강로 내측면과 카 문턱, 카 문틀 또는 카 문에 닫히는 모서리 사이의 수평거리가 0.125m 이하. 자, 이게 문제에서는 0.125m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12.5cm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 문턱과 승강장 문턱 사이의 수평거리 35mm 이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접근거리 0.12m 이하, 그리고 자 경첩이 있는 승강장 문과 접히는 카문, 이것도 앞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접히는 문 형태일 때 요 틈 사이에 직경 지름 15cm의 구가 통과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규정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카의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의 구조. 카는 벽, 바닥 및 지붕에 의해 완전히 둘러싸여야 합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개방돼서는 안 됩니다. 개방이 유일하게 허용되는 것은 첫 번째, 출입구. 당연히 이제 출입문 허용되고요. 두 번째, 비상구출구. 세 번째, 환기구. 이 세 가지만 이 개방이 허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다 완전하게 밀폐되어 있어야 합니다. 카의 벽, 바닥 및 지붕은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당연히 튼튼해야 되겠죠. 답은 카의 벽, 바닥 및 지붕은 불연 재료로 만들거나 씌워야 된다. 불연 재료,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해야 됩니다. 다만 인테리어 목적으로 혹시 이제 카 안에, 엘리베이터 안에 내장재 중에서 뭐 목재라든지 이런 것이 인테리어 목적으로 있을 때는 경미한 부분은 제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외를 조금 두고 있습니다. 전망용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유리로도 되어 있는데요. 유리로 된 카 벽일 때는 반드시 KSL 2004 이 한국 산업 표준에 적합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서 1m 이하인 곳의 카 벽에 유리가 사용된 경우에는 0.9와 1.1m 사이에 손잡이를 설치해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카에는 2개 이상의 출입구가 설치될 수 있으나, 자, 2개 이상의 문이 동시에 열려서 통로로 사용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앞에서 2번 정도 강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고와 관련된 표시들을 한번 보죠. 어떤 경고 표시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경고, 표시 및 라벨 등은 지울 수 없고 읽기 쉬우며 손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울 수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승강기 보게 되면은 금속 명판을 사용해서 글씨나 아니면 문자나 아니면 기호 형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나와 있죠. 찢어질 수 없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하며 한글로 표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필요시 다른 언어 변기 가능. 그러니까 기본이 한글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필요할 때는 다른 언어로 변기 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카 내부에는 킬로그램으로 표시된 엘리베이터의 전격 가중 및 정원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고요. 카 내부에는 승강기 용도 및 제조업체가 반드시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상 시에 업체로 문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죠. 다음은 회로의 절연 저항입니다. 원래 절연 저항은 이러한 규정은 아니었었는데 우리가 2021년부터 이 규정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SELV 안전 초전압이라고 하고, PELV는 보호 초전압, 그 다음에 FELV는 기능 초전압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각각 전압에 따라서 절연 저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시험 전압 250V, 절연 저항 0.5메가고요. 그 다음에 500V 이하를 사용할 때는 500V로 하고 절연장은
0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는 요 중간에 있는 거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절연 저항은 1메가옴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값입니다. 그리고 SELV나 PELV 전압일 때는 0.5메가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카의 전격 하중입니다. 카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카의 유효 면적은 제한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아래 이제 뒤에 표를 보시게 되면은 전격 하중과 그다음에 유효 면적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것입니다. 자, 카의 별도 공간 및 기타 확장 부분은 분리용 문에 의해 막혀 있고 높이가 1m 이하일지라도 이 공간은 카의 유효 면적 계산에 고려될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 다음에 문이 닫혀 있을 때 출입구에 이용 가능한 면적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전격 하중은 카의 면적 1제곱미터당 250kg으로 계산하고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는 1제곱미터당 150kg으로 계산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카의 유효 면적과 전격 하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그냥 한번 쭉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자, 승강장 문의 자동 개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동 개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엘리베이터를 밖에서 기다리는 곳이 있는데, 자, 그때 문 닫힘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힘은 150N 이하여야 한다. 문 닫힘이 뭐예요? 문이 닫히고 있는데 그것을 강제로 여러분들이 여는 데는 150N 이하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접힌 문에 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 역시 150N 이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통 보는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열고 닫고 밀고 닫고인데 접히는 문, 경첩이 들어간 형태도 역시 150N 이하여야 합니다. 문이 닫히는 동안 사람이 끼거나 끼려고 할 때 자동으로 문이 반전되어 열리는 문 닫힘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이프티 슈와 같은 아니면 세이프티 레이, 초음파 센서 같은 것이 있어서 사람이 끼어 있을 때는 반드시 이를 반전시키는 여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카에 있는 문의 수동 개방은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엘리베이터가 어떤 이유로 승강장 근처에서 정지한 경우 문을 개방하는 데 필요한 힘은 300N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을 개방할 때는 300N 이하에서 반드시 열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다음에 전격 속도 1m/s를 초과하여 운행 중인 엘리베이터 카문의 개방은 50N 이상의 힘이 요구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전 중일 때, 막 운전하고 있을 때 이를 열려면 50N 이상으로 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엘리베이터의 저기 꼭대기로 한번 가보죠. 기계실에서 우리가 승강기를 보수하고 점검할 때 지켜야 할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계실의 시로는 일단 5도에서 40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작업할 때 이 천장까지의 높이는 2.1m가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계나 공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1개 이상의 콘센트가 있어야 하고요. 적당히 밝아야 되겠죠. 바닥면의 조도가 200룩스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효 공간으로 접근하는 통로의 폭은 0.5m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기계실로 들어가게 되는데 폭이 너무 좁다. 엄청나게 무슨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좁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통로 폭은 반드시 0.5m 이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계와 벽과의 거리가 30cm 이상 적절하게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기계가 벽이랑 너무 밀착하게 붙어 있게 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점검하거나 보수할 때 사실은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가 띄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제 기계실 안에 들어가는 출입문은요, 폭이 0.7m 이상, 높이는 1.8m 이상의 금속재 문이 있어야 되고요. 기계실 외부로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열리는 구조여야 됩니다.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계실로 들어갈 때는 문을 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을 어떻게 한다? 당기면서 들어간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현관 들어갈 때 문을 밀면서 들어가지 않죠. 문을 당기면서 들어가게 되죠. 그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프식 승강기 안전장치에는 무엇이 있나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도어 스위치입니다. 자, 앞에 안전장치의 이름과 그 다음에 핵심 용도,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어 스위치는 자, 문이 닫히지 않았을 때 카가 승강되지 않습니다. 문이 닫히지 않았다면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가 바로 도어 스위치입니다. 도어 록이라고 하는 것은 록은 뭐예요? 잠금이라는 뜻이죠. 어떨 때 잠겨 있어야 됩니까? 이 카가 승강로의 출입구 문 위치에 정지하지 않았을 때, 즉 제가 있는 곳이 이렇게 만약에 그림으로 봤을 때 제가 있는 곳이 여기 3층이다. 그런데 카가 위치한 곳은 4층일 때에는 3층은 어떻게 열어야 됩니까? 바로 도어 록 장치가 있어야 하므로 여기서는 특수 장치, 특수 열쇠를 사용해야지 반드시 문이 열리도록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도어 록 장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비상 정지 스위치는 카 내부나 카 상부에서 동력을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로서 우리가 안전한 작업을 하거나 뭐 이런 점검 같은 거 할 때 구동시키는 것이 바로 비상 정지 스위치가 됩니다. 카가 이상 속도로 움직일 때 그 속도를 조절하게 되는 과속 조절기의 동작은 어떻게 될까요? 카 추락 방지 안전장치의 작동을 위한 과속 조절기는 전격 속도의 115% 이상의 속도에서 다음과 같이 동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 롤러로 잡는 타입을 제외한 즉시 동작형인 경우에는 0.8m, 롤러로 잡는 경우에는 1.0m, 1m, 그 다음에 전격 속도가 1m 이하일 때는 1.5m, 점차 작동형일 때, 그 다음에 나머지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부하 경보장치 한번 볼까요? 과부하 경보장치라고 하는 것은 탑승 정원 이상으로 초과했을 때 알려주는 장치죠. 여러분들 엘리베이터에 사람 많이 타게 되면은 띠 하고 이렇게 알려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카의 과부하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착상을 포함한 정상 운행을 방지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 자, 과부하는 전격카 중에 10%를 초과하기 전에 검출되어야 하고요. 과부하는 다음과 같아야 됩니다. 첫 번째, 가청이나 시각적인 신호, 그러니까 소리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시각 신호를 통해서 카 내 이용자에게 사람 너무 많이 탔어요 이렇게 알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 동력 작동 식문은 완전히 개방되어야 됩니다. 빨리 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추락 방지 안전장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락 방지 안전장치로서는 첫 번째, 즉시 작동형이 있고 두 번째, 점차 작동형이 있습니다. 자, 즉시 작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완충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냥 즉시 작동하는 경우도 있고, 점차 작동형은 저 앞에서 이야기했었어요. FGC 타입과 그 다음에 FWC 타입이 있습니다. FGC 타입은 레일을 죄는 힘이,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일정하게 되는 것이 FGC고요. 그 다음에 웨지형 클램프는 처음에는 약하지만 나중에 점점 세게 쥐는 형태, 그것을 FWC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와이어로프에 꼬는 방법 중에서 보통 꼬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이 서로 반대라고 했었죠. 즉 스트랜드에 꼬는 방향과 그 다음에 로프에 꼬는 방향이 서로 반대인 것. 자,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보통 꼬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은 여기 1번이 되겠죠. 2번, 로프식 엘리베이터에서 도르래의 직경은 로프 직경의 몇 배 이상이어야 되는가? 자, 여기 도르래의 직경은 로프에 비해서 총 40배가 넘어야 합니다. 여기 40배가 답이 됩니다. 3번, 엘리베이터의 트랙션 머신에서 이 감는 기계죠. 시브 풀리의 홈 마모 상태를 표시하는 길이, 자, H는 몇 밀리미터 이하로 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로프가 위치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마모 상태를 볼 수 있는데 마모 상태라고 하는 그 기준은 얼마이어야 되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마모 상태는 2밀리미터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보기에서 보시면은 여기 2번이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안전율의 정의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죠. 안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버틸 수 있는 힘보다 최대 몇 배까지 더 버틸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안전율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안전율은 극한 분의 허용입니다. 즉 여기 2번에 해당되겠죠. 허용 응력분의 극한 강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극한 강도가 결국에는 뭐였죠? 파괴되는 지점입니다. 어느 지점에서 파괴되느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번 와이어로프의 사용 하중이 5,000kgf이고 파괴 하중이 25,000일 때 안전율은 어떻게 되는가? 파괴는 25,000에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사용하는 것은 5,000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몇 배가 되나요? 네, 5배가 되죠. 그러면 안전율이 바로 5가 되는 것입니다. 6번 승강로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죠. 승강로는 카가 오르고 내리는 그 통로를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첫 번째, 승강로는 안전한 벽 또는 울타리에 의하여 외부 공간과 격리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2번 승강로는 화재 시 승강로를 거쳐서 다른 층으로 연소될 수 있도록 한다. 에이, 불이 다른 층으로 이렇게 전이되게 해서는 안 되죠. 자,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건 상식적으로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답은 여기 2번에 해당합니다. 7번 승강기에 사용하는 주행 안내 레일 한 본의 길이는 몇 미터로 정하고 있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행 안내 레일 가이드 레일 설명하는 겁니다. 표준 길이 물어보고 있는데요. 표준 길이는 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8번 승강기 완성 검사 시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기계실의 조도는 얼마이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계실의 조도는 200룩스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9번 승강장 도어 문턱과 카 문턱과의 수평 거리는 몇 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승강장 문턱의 경우에는 수평 거리가 35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하고요. 이제 장애인이 만약에 사용할 때는 3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되겠죠. 10번 과속 조절기 로프의 공칭 직경은 몇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과속 조절기의 공칭 직경은 6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 로프 같은 경우가 바로 이렇게 8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죠. 11번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카 내 환기시설에 관한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봅니다. 환기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환풍구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첫 번째 구멍이 없는 문이 설치된 카에는 카의 위아랫부분에 환기구를 설치한다. 2번 구멍이 없는 문이 설치된 카에는 반드시 카의 윗부분에만 환기구를 설치한다. 아닙니다. 카의 윗부분이 아니라 위아래 가능하게 됩니다. 구멍이 없는 문이 설치됐을 때는요. 위아래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 2번이 잘못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2번 로프식 엘리베이터에 있어서 기계실 내의 조명, 환기 상태 점검 시에 운전을 중지하고 긴급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젠가?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내가 긴급 수리를 꼭 해야 되겠다. 야, 이거 지금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다.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우리가 그냥 감각적으로 맞춰보죠. 하나씩 볼게요. 1번 천장, 창 등에 우수가 침입하여 그러니까 빗물이죠. 기기에 악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이때 아니겠습니까? 이때 긴급 수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실내 엘리베이터 관계 이외의 물건이 있는 경우. 세 번째, 조도 환기가 부족한 경우. 네 번째, 실온이 0도 이하 또는 40도 이상인 경우. 1번이 바로 이 엘리베이터의 운전을 중지하고 긴급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죠. 답은 1번이 해당합니다. 13번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과부하 방지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과부하 방지 장치입니다. 과부하 방지라고 하는 것은 과부하가 되기 전에 알려주는 거죠. 1번 과부하 방지 장치의 작동치는 전격 적재 하중의 11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맞아요. 이번에 작동 상태는 초과 하중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 맞아요. 적재 하중 초과 시 경보가 울리고 출입문의 닫힘이 자동적으로 제지되어야 된다. 출입문이 열려야 되는 것 맞습니다. 네 번째, 엘리베이터 주행 중에는 5 동작을 방지하기 위해 과부하 장치 작동은 유효화되어 있어야 된다. 아닙니다. 일단 과부하 방지가 장치가 동작되었다가 엘리베이터가 주행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해제되는 겁니다. 유효화가 아니라 무효화되어야 됩니다. 답은 여기 4번이 되겠네요. 14번 추락 방지 안전장치가 없는 균형추의 주행 안내 레일 검사 시 최대 허용 휨의 양은 양방향으로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추락 안전장치가 없다고 했어요. 추락 안전장치가 없을 때는 10mm가 되고요. 추락 안전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5mm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mm라고 대답을 할 수 있고 여기는 문제는 없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때는 조금 더 10mm까지 허용이 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로프식 승강기에 대한 우리가 보수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제13강 유압식 승강기의 보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